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한 요양원에서 실제로 일어난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노후를 평화롭게 보내야 할 요양원. 그곳에서 벌어진 믿을 수 없는 일들. 자식들의 위선과 배신, 그리고 한 할머니가 밝혀낸 섬뜩한 진실. 지금부터 81살 김영희 할머니에게 일어난 실화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김영희 할머니는 작년 가을 서울 외곽의 한 고급 요양원에 입소했습니다. 슬하의 자식이 셋. 큰아들은 의사, 작은아들은 변호사, 딸은 대학 교수였습니다. 모두 성공한 자식들이었죠. 영희 할머니는 평생 이 자식들을 키우기 위해 헌신했습니다. 남편이 일찍 사망한 후 시장에서 장사를 하며 대학까지 보냈습니다. 밤낮 없이 일하며 단 하루도 쉬지 않았습니다. 그런 영희 할머니가 80살이 되던 해 자식들이 모여서 회의를 했습니다. 어머니가 이제 혼자 생활하기 힘드시니 요양원을 알아보자는 것이었습니다. 영희 할머니는 거절했습니다. 아직 건강하고 집에서 살고 싶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자식들은 이미 결정을 내린 상태였습니다. 큰아들이 말했습니다. 어머니 건강을 위해서는 전문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자신들도 바빠서 매일 챙겨드릴 수 없다고 했습니다. 작은 아들은 혹시 집에서 넘어지거나 다치시면 큰일이라며 겁을 주었습니다. 딸은 눈물을 흘리며 어머니를 설득했습니다. 결국 영희 할머니는 자식들의 뜻을 따르기로 했습니다. 요양원은 겉보기에 훌륭했습니다. 깨끗한 시설에 친절한 직원들, 넓은 정원까지 갖춘 고급 시설이었습니다. 한 달 비용이 300만 원이 넘는 곳이었죠. 자식들은 이 비용을 나눠서 낸다고 했습니다. 영희 할머니는 자식들의 효심에 감사했습니다. 입소 첫날 영희 할머니는 같은 층의 다른 어르신들을 만났습니다. 대부분 80 전후의 고령이었고 모두 자식들에 의해 이곳에 오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바로 옆방에 사는 이순분 할머니와 친해졌습니다. 순분 할머니는 78세로 영희 할머니보다 조금 젊었지만 몸이 많이 불편했습니다. 며칠이 지나면서 영희 할머니는 이상한 점들을 발견하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는 면회였습니다. 자식들이 면회를 오는 빈도가 생각보다 훨씬 적었던 것입니다. 큰아들은 한 달에 한 번, 작은아들과 딸은 2달에 한 번 정도만 왔습니다. 그것도 30분 정도 머물다 바쁘다며 황급히 떠났습니다. 영희 할머니가 외출하고 싶다고 하자 직원들은 난색을 표했습니다. 보호자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영희 할머니는 큰아들에게 전화를 걸어 외출 허락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큰아들은 밖에 나가시면 위험하다며 거절했습니다. 영희 할머니는 답답했지만 자식의 말을 따랐습니다. 어느 날 밤 영희 할머니는 화장실에 가려다가 복도에서 이상한 대화를 엿듣게 되었습니다. 간호사 2명이 나누는 대화였습니다. 한 간호사가 말했습니다. 3층에 있는 박 할머니 보호자가 또 약을 늘려달라고 했다고. 다른 간호사가 대답했습니다. 그러게요. 요즘 그런 보호자들이 많아요. 어르신들이 얌전하게 있으시길 바라는 거죠. 영희 할머니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약을 늘린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다음날 영희 할머니는 옆방의 순분 할머니에게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순분 할머니는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자신도 그런 의심을 한 적이 있다고, 이곳에 온 후로 자꾸 졸리고 멍해진다고 했습니다. 영희 할머니는 자세히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아침 저녁으로 나눠주는 약들. 간호사들은 어르신들이 약을 제대로 먹는지 꼼꼼히 확인했습니다. 입을 벌려 확인하고 물을 마시는 것까지 지켜봤습니다. 영희 할머니는 어느 날 간호사가 주는 약을 혀 밑에 숨겼다가 나중에 뱉어냈습니다. 그리고 그 약들을 모아두기 시작했습니다. 일주일 후 영희 할머니는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자신이 먹어야 할 약 중에 수면제와 신경안정제가 과도하게 포함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영희 할머니는 젊은 시절 약국에서 일한 경험이 있어서 약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있었습니다. 이 정도 용량이면 하루 종일 졸리고 무기력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영희 할머니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어르신들도 마찬가지일까요? 영희 할머니는 같은 층의 다른 어르신들을 유심히 관찰했습니다.
대부분의 어르신들이 낮 시간에도 졸고 있었고 말수가 적었으며 반응이 느렸습니다. 이것이 단순히 나이 때문일까요? 아니면 약 때문일까요? 영희 할머니는 용기를 내서 큰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약이 너무 많은 것 같다고 줄여달라고 부탁했습니다. 하지만 큰아들은 오히려 화를 냈습니다. 의사가 처방한 거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어머니는 전문가가 아니니 함부로 판단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영희 할머니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며칠 후 더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3층에 살던 박 할머니가 갑자기 돌아가신 것입니다. 85세였던 박 할머니는 전날까지만 해도 건강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아침에 직원이 확인했을 때는 이미 숨을 거둔 상태였습니다. 사인은 노한이라고 했습니다. 장례식장에서 영희 할머니는 박 할머니의 자식들을 보았습니다. 놀랍게도 그들은 슬퍼하는 기색이 별로 없었습니다. 오히려 장례를 빨리 치르고 재산 정리를 서두르는 모습이었습니다. 영희 할머니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혹시 이 모든 것이 계획된 일은 아닐까요? 영희 할머니는 순분 할머니와 함께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지난 1년간 이 요양원에서 돌아가신 어르신이 몇 명인지, 평균 연령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직원들에게 자연스럽게 물어보고 다른 어르신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지난 1년간 이 요양원에서 15명의 어르신이 돌아가셨습니다. 평균 입소 기간은 고작 18개월이었습니다. 대부분 과다한 약물 복용으로 인해 면역력이 떨어지고 폐렴이나 다른 합병증으로 사망했을 가능성이 컸습니다. 영희 할머니는 더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요양원 비용은 누가 내는 걸까요? 대부분의 경우 어르신 본인의 연금이나 재산에서 나갔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입소 전에 재산을 자식들에게 미리 증여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양원 비용은 어르신의 통장에서 자동 이체되고 있었습니다. 영희 할머니는 자신의 경우도 확인해 봤습니다. 입소하기 전 자식들이 재산 정리를 도와준다며 서류에 사인을 받았던 기억이 났습니다. 당시에는 세금 문제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알고 보니 그것은 재산 증여 계약서였습니다. 영희 할머니의 아파트와 예금 대부분이 이미 자식들 명의로 넘어간 상태였습니다. 영희 할머니는 모든 것을 깨달았습니다. 자식들은 어머니의 재산을 미리 챙긴 후 요양원에 보낸 것입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조용히 오래 살지 않기를 바라고 있었던 것입니다. 과다한 약물 투여는 어르신들을 무기력하게 만들어 관리하기 쉽게 하고 동시에 수명을 단축시키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영희 할머니는 절망했습니다. 평생을 바쳐 키운 자식들이 자신을 이렇게 대하다니. 하지만 영희 할머니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실을 세상에 알려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영희 할머니는 몰래 증거를 모았습니다. 약 처방 전 요양원 내부 문서, 다른 어르신들의 증언을 녹음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영희 할머니는 몰래 요양원을 빠져나왔습니다. 새벽 5시 경비가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 정문을 빠져나간 것입니다. 영희 할머니는 택시를 타고 지역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경찰서에 도착한 영희 할머니는 모든 증거를 제출하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습니다. 하지만 영희 할머니가 제출한 증거들이 너무 구체적이었습니다. 경찰은 즉시 요양원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압수수색 결과 요양원 측과 일부 보호자들 간의 은밀한 계약이 드러났습니다. 일부 보호자들은 요양원 측에 추가 비용을 지불하며 어르신들에게 과다한 진정제를 투여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요양원 측은 이를 받아들여 불법적인 약물 처방을 해왔던 것입니다. 요양원 원장과 일부 간호사들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구속되었습니다. 영희 할머니의 자식들도 조사를 받았습니다. 큰아들은 어머니의 약 처방을 늘려달라고 요양원 측에 요청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세 자녀 모두 어머니의 재산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자식들은 어머니를 위한 것이었다고 변명했지만 증거는 명백했습니다. 영희 할머니는 자식들과의 관계를 끊었습니다. 재산 증여는 무효 처리되었고 영희 할머니는 다시 자신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이제 영희 할머니는 같은 처지의 어르신들을 돕는 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요양원 비리를 고발하고 노인 인권을 지키는 운동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순분 할머니를 비롯한 다른 어르신들도 요양원을 떠났습니다. 일부는 가족과 화해했고 일부는 다른 곳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그 요양원은 폐쇄되었고 유사한 요양원들에 대한 전수조사가 실시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우리 사회의 어두운 단면을 보여줍니다. 노인을 존경하고 모셔야 할 요양원이 어떤 곳에서는 노인을 버리는 장소가 되고 있습니다. 효도와 사랑이라는 이름 뒤에 숨겨진 재산 욕심과 냉혹한 계산. 이것이 과연 우리가 원하는 사회의 모습일까요? 영희 할머니의 용기가 아니었다면 이 비리는 계속되었을 것입니다. 더 많은 어르신들이 고통받았을 것입니다. 우리는 영희 할머니로부터 교훈을 얻어야 합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요양원에 있다고 해서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의 부모님, 조부모님은 안전하신가요?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에 계신 분들은 제대로 된 돌봄을 받고 계신가요? 혹시 과다한 약물 투여로 고통받고 계시지는 않나요? 오늘 이 방송이 여러분에게 경각심을 주었기를 바랍니다. 노인은 짐이 아닙니다. 노인은 우리의 과거이자 미래입니다. 오늘 우리가 노인을 대하는 방식이 내일 우리가 대접받을 방식입니다. 진정한 효도는 시설에 모시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존중하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영희 할머니는 지금도 81살의 나이에 강연을 다니며 노인 인권의 중요성을 알리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용기가 수백 명의 노인을 구했습니다. 여러분도 주변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도움이 필요한 어르신은 없는지, 비리를 저지르는 요양시설은 없는지 말입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사랑하는 가족들과 행복한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이 글이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